자, 오늘은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앱에서 그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앱에서 푸시 노티피케이션 하는 게 예전에는 그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이라서 GCM 해서 최근에는 그 파이어베이스 기반으로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 FCM으로 바뀌었죠, 그죠? 예, 바뀌어서 방법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그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FCM 샘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제 도메인을 쓰겠습니다. 제 도메인을 쓰고, 그리고 이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여기 보면 FCM은 안드로이드 4.0 이상을 요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4.0.3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특별히 안드로이드 앱에 대해서 개발을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empty activity로 그냥 그 기본을 해서 만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밑에서 세팅이 한참 일어날 겁니다. 자, 먼저 그 셋업 하는 거를 이렇게 좀 보면, 여기가 이제 그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에 대한 도큐먼트 페이지인데, 여기서 클라우드 메시징에 대해서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셋업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셋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가장 쉬운 방법이 여기 툴에 보면 파이어베이스 최신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쓰면 파이어베이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띄우면 클라우드 메시징이라고 있죠. 여기서 눌러보면 셋업 하는 게 있는데, 자, 먼저 커넥트 투 파이어베이스, 파이어베이스와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래, 아니면 뭐 있는 거에 선택할래. 사실 그 파이어베이스 콘솔에 가면 내 프로젝트들을 목록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만든 목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없어서 목록에는 안 나오고, 여기 하나 만들게 해서 이 프로젝트 이름 그대로 하나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넥트 시켜줍니다. 그럼 사실 여기서 그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생기고요. 실질적으로 해보면 안 나오네요. 그 프로젝트가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만들고 있네요. 프로젝트가 하나 생기고, 그 설정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져서 내 프로그램 속에 그 삽입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갖다가 자동으로 해주는데, 이게 지금 뭔가 자동으로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보면 프로젝트는 새로 생겼는데, 요 보면 안드로이드 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안드로이드 설정 파일이 생겼는데, 이게 아마 추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보면 원래는 이게 자동으로 추가가 잘 되는데, 추가가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수동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서 앱 안에 이 내용 갖다가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 FCM을 갖다가 설정을 자동으로 해달라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해줍니다. 자동으로 해주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다 연결이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문서를 보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볼까요? 보면 설정하는 게 구글 서비스가 4.0.1,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메시징 서비스는 17.3.0 정도가 최신인데, 얘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는 구글 서비스 같은 경우는 3.1.1, 꽤 옛날이죠. 그래서 바꿔줍시다, 이거를. 그래서 안드로이드 구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4.0.1, 그 다음에 그 파이어베이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1.8이죠. 17.3인데, 근데 중요한 건 파이어베이스 코어랑 같이 복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복사해주고 싱크를 갖다 다시 해줍니다. 그러면 최신 파이어베이스 요 라이브러리랑 링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두 페이지가 좀 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걸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매니페스트에 이 내용을 좀 넣어주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앱의 매니페스트에 가서 저 내용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베이스에 메시지 이벤트라는 인텐트가 있으면 요 내 클래스를 갖다가 내 클래스가 이 서비스를 담당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 없으니까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해주는데 이 서비스는 파이어베이스 메시징 서비스를 익스텐드 한다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 파이어베이스 메시징 서비스를 익스텐드 하도록 해주고요. 그렇게 하면 얼추 끝났습니다. 그래서 얼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거는 내가 처음 파이어베이스와 FCN과 연결된 앱이 처음 런칭이 되면 이 토큰이 받아집니다. 그래서 내 디바이스에 고유한 토큰 번호가 있는데 이 토큰 번호가 있어야지 상대방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 번호를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면 이 토큰 번호에 일치되는 디바이스에다가 메시지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토큰 번호를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채팅 앱을 만든다 그러면 내가 로그인을 하고 나면 그 토큰 번호를 그 유저에게 어사인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저에게 무슨 채팅 메시지 같은 걸 보내고 싶다,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고 싶다면 그 유저에 맞는 토큰 번호를 찾아서 그 토큰 번호를 가지고 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토큰 번호는 언제 생기냐? 그러면 처음 앱이 런칭이 되거나 아니면 이 앱이 완전히 삭제됐다가 다시 설치되거나 아니면 내 앱이 갖고 있던 저장 공간이 다 없어졌다가 새로 생겼거나 이러면 토큰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토큰이 새로 생기는데 토큰이 새로 생기면 태그는 컨스탄트 필드를 갖다가 태그를 하나 만들죠. 태그를 하나 만들고 로그는 클래스를 임포트 하고 요 예제에서는 send registration to server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토큰 번호를 알게 되면 뭔가 내 채팅 앱 같은 게 있다면 그 채팅 앱에다가 앱 서버에다가 내 토큰 번호는 이거야 라고 알려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지금 아직 중앙 서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 코드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다고 그러죠. 그래서 좀 뒤에를 치웁시다. long argument 이게 왜 오브젝트로 됐을까요? 스트링으로 바꾸고. 자, 그렇게 하면 토큰 번호가 생기면 이제 토큰 번호가 찍힙니다.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하는 겁니다. 처음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요 에뮬레이터에서 처음 실행을 하게 되면 완전히 처음 실행하기 때문에 요 뉴 토큰이라는 이 콜백이 불릴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처음 실행되기 때문에 토큰이 이제 새로 생기는 거죠.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에 보면 리프레시드 토큰 해가지고 요 토큰 메시지가 그러니까 토큰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토큰이 뭔지 좀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토큰 메시지가 생겼고요. 자, 내친 김에 토큰 메시지가 생겼으니까 한번 여기에다가 한번 메시지를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메시지 설정이 아니고 이 프로젝트 페이지로 가서요. 클라우드 메시지 시작하기에 가서 여기가 이제 클라우드 메시지 콘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보내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메시지 내용은 1번, 레벨은 1-1. 자, 단일 기기에다가 보내고요. 이 등록 토큰이 아까 여기 말하는 그 토큰입니다. 그래서 토큰 번호 복사한 거를 하고, 일단 고급 옵션에다가, A는 1, B는 2,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주고 한번 메시지 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내기 하면, 푸시가 오죠. FCM 샘플이라는 앱에다가 1이라고 해서 옵니다. 메시지가 누르면 이 앱이 뜹니다. 그리고 A는 1, B는 2라는 값을 넣어줬는데 이 값은 어디 갈까요? 이 값은
이 메인 액티비티가 시작될 때 번들로 값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 코드를 복사해서 메인 액티비티가 처음 생길 때 어떻게 해요? 자, 로고를 찍어 주도록 하죠. 메인 액티비티 이렇게 찍어주면, 자, 인텐트에서 그 get extra를 빼서 여기서 그 엑스트라 안에 있는 그 인텐트 안에 있는 엑스트라 안에는 키 세트를 갖다가 둘러보면 요 값들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백그라운드로 가서 요 메시지를 보냈던 메시지를 복제해서 한 번 더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기 해서 보내면 요 2번을 갖다가 실행시키면 다시 실행을 해볼까요? 자,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시키고 복제해서 3번 메시지를 보내고 푸시가 왔죠? 푸시가 왔으면 3번 누르면 요 인텐트 안에 있는 엑스트라를 꺼내 보니까 A라는 키의 밸류가 1, B라는 키의 밸류가 2가 오죠. 자, 그래서 이 푸시 노티피케이션에 표시될 데이터뿐만 아니고 안에 데이터도 같이 박아 넣어 가지고 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푸시 노티피케이션에 필요한 상세 정보는 이 키 밸류 값으로 집어넣어서 보내면 이렇게 그 푸시를 눌렀을 때 그 키 밸류 값들을 꺼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 테스트를 할 때 계속 이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때 백그라운드에서만 하는 걸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만약 이 앱이 포어그라운드에 있을 때 만약에 푸시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포어그라운드에 있을 때 푸시를 보내면 사실 받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어그라운드에 있을 때는 이 푸시가 나타나지 않고 별도의 다른 콜백이 호출되게 됩니다. 그 호출이 뭐냐면 여기 receive messages 보면 자, on message received라는 요 함수가 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아까 우리가 on new token 말고 그 밑에 on message received라는 걸 갖다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가 호출이 되면 from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페이로드가 있으면 한번 로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요 데이터 페이로드에서 좀 처리할 게 있으면 요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처리하는 코드가 있는데 요거는 만약에 10초 이상 걸리면 이제 그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잡 디스패처라는 걸 써가지고 좀 긴 잡을 처리하는 거는 백그라운드 잡 같이 처리를 하고 짧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핸들 나우로 처리를 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나서 노티피케이션 메시지에 대해서 찍어주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제 요거로 갖다가 넣었으니까 포어그라운드 있을 때는 on message received가 호출되겠죠. 자, 그래서 앱이 떴고요. 포어그라운드에 있을 때는 자, 보내면 메시지 리시브드에 여기 보면 from이 찍혔고요. 데이터 페이로드가 A는 1, B는 2 찍히고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바디는 5라고 이렇게 찍힙니다. 이렇게 요
여기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티피케이션을 받았을 때 노티피케이션 바에는 보이지 않고 그냥 내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만 받아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할지, 뭐 예를 들면 액티비티를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토스트로 메시지로 그냥 보여준다든지 이런 거로 갖다가 이제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포그라운드에 있을 때에도 노티피케이션을 띄우고 싶다 그러면 노티피케이션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띄우면 됩니다. 그거는 노티피케이션을 만드는 샌드 노티피케이션 소스 코드를 이제 제가 따로 구현을 해서 붙였는데요. 디폴트 노티피케이션 채널 아이디는 여기서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자, 디폴트 노티피케이션 채널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새로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라는 스트링으로 그냥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IC stat, 그 다음에 IC 노티피케이션 아이콘을 새로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드롭을 해서 새로운 아이콘을 하나, 이미지 세트를 하나 만들어주죠. 그래서 여기서 노티피케이션 아이콘에 IC stat 우리가 IC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나 만들어주고 클립아트에서 우리가 하나 골라주죠. 그래서 노티피케이션에 적당한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SMS 같은 이 아이콘을 가지고 와서 하나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샌드 노티피케이션을 불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샌드 노티피케이션에 리모트 메시지에 노티피케이션에 있는 바디를 가져와서 샌드 노티피케이션 하면 노티피케이션 바에다가 노티피케이션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주겠죠. 자, 새로 하나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메시지를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6번 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내기를 하면 포그라운드에 있는데도 메시지를 받아서 얘가 직접 노티피케이션을 띄우고 아까 우리가 썼던 SMS 아이콘을 띄워주면서 노티피케이션을 띄우면 자 나오고 이걸 눌러주면 메인 액티비티로 이동하는데 아까하고 달리 메인 액티비티로 갔는데 키밸류 값에 우리가 A, B 값이 안 오죠. 왜냐하면 이 노티피케이션을 만들 때 여기에다가 우리가 인텐트에다가 엑스트라에 A, B 값을 사실은 넘겨줘야 되는데 요 샌드 노티피케이션 할 때 사실은 여기서는 페이로드를 받았지만 데이터를 받았지만 여기는 안 넘겨줬죠.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인텐트에다가는 따로 엑스트라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받아서 넘겨주면 아까 눌렀을 때 메인 액티비티에서 받아가지고 쓸 수 있을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아마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노티피케이션 받는 거, 포그라운드에서 노티피케이션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포그라운드에서 메시지를 받아서 노티피케이션을 띄우는 것까지 요까지 해봤는데 요 정도면 기본적인 사항은 대충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은 거는 뭐가 있냐면 이 토픽과 디바이스 그룹에 대해서 안 해봤는데 토픽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뭐 채팅 앱 같은 경우에는 각각 디바이스별로 개별로 다른 노티피케이션을 받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쇼핑몰 앱 같은 걸 만들 경우에는 이런 단체로 전체에게 광고 메시지를 보내겠죠. 예를 들면 우리 앱을 깐 모든 사람들에게 다 푸시를 보내고 싶다. 그때는 전체 메시지가 전체에다가 다 푸시를 보낼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아까 특정 디바이스 토큰만 딱 찍어서 보냈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에다 다 보낸다든지 아니면 특정 토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케팅 메시지를 수신하겠다라고 설정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만 보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면 내가 마케팅 메시지를 수신하겠다라고 했으면 여기 보면 그 파일 메시징에 subscribe to topic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토픽에 대해서 subscribe 해주면 그 subscribe 된 사람들한테만 보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콘솔, 우리가 지금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메시지를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특정 주제, 토픽에 대해서 subscribe 한 사람에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우리가 마케팅 메시지를 수신하는 사람, 아니면 특정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그 그룹에게만 보내기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그 전체적으로 그 우리가 파이어베이스 그 클라우드 메시징에 대해서 알아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